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중산층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가운데 두세 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은 망했다라는 이색망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이제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정권별로 아파트값 시세 변화, 서울 기준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올랐다라는 지표인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정책에만큼은 좀 아쉬웠다, 잘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또 하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집값은 많이 올랐고 집 사기 참 어려워졌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이거든요. 예. 사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세 채를 살 수 없다, 100채 중에. 그 얘기는 사실 그보다 소득이 더 낮으신 분들은 사실 집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저소득층 분들이 아니라 중산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채 중에 3채를 채 못 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의 증가분보다 자산 상승의 증가분이 훨씬 더 빠른 지난 몇 년간이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서울에 집이 하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펙이 돼버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건 연봉이 좀 높아도 사실은 집이 없으면 불안한 그런 네. 시대라는 것도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문제가 심각하고 이거를 하루빨리 좀 개선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른 정책과 정확한 정책으로 좀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준공 30년 차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좀 면제해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면제는 조금 미뤄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완화의 수위가 좀 줄어들 것이다,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좀 생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재건축을 비롯한 이제 공급이 중요하다 보니 그런 예. 것들이 이제 풀겠다고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그게 예상보다 시장의 파장이 컸죠. 예, 지금 그렇죠. 금리도 인상되고 경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급등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지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는 뜨겁게 반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갈 채비를 하고 실제 거래량에서도 나타날 모습을 보이니까 속도 조절이 나선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같은 것들도 이제 완화해주겠다 내지는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라 그 공약 자체를 다시 폐기하려는 네네. 그런 수순까지 밟고 있거든요. 그만큼 속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하고 있고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연속해서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느 정부든 간에 시장을 안정화시키기가 목적이다 보니 이제 가격이 너무 급등하거나 내지는 너무 하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기준점을 벗어나서 확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노스위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네. 이 방향성은 속도 조절 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재건축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일기 신도시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땅이 없어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서울에 유입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5년 동안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다소 많은 거 아닌지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 250만 호가 된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많은 수의 공급을 연간 하는 겁니다. 50만 호를 그렇죠. 하겠다는 연간 얘기거든요. 50만 호 단순 공급하는 계산으로. 거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쪽에서 이제
비싼 지역일수록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일부 핵심 도시에다가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지역에서는 일단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들, 뭐 재개발이든 재개축이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정비구역상으로 해서 기존의 아파트라든가 빌라들을 부시고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앞서 논의했던 재건축, 뭐 초과이득 환수제로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돼야지만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집값이 자극된다라는 이제 명제 아래에서 그것들을 속도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완화도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해줘야 되고 완화를 해주자니 집값이 자극됐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공급이 빨리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진퇴양난의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를 이제 고민해야 되다 보니 우리가 계획했었던 그러한 속도보다는 조금 공급이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이제 다 완화를 해주게 되면 공급이 빨라지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결단을 못 내릴 거고요. 실제로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이 결국은 공급에 대한 속도 조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보다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뭐 가격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집이 비싸죠. 대출받고 살 수 있는 중위소득 가구가 뭐 100채 중에 3채도 못 산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반값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제 역세권 첫집 뭐 이 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는 좀 청년층을 위한 주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공급 대상을 무주택 중장년층까지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까지도 좀 확장하는 뭐 일종의 차별이다라는 지적을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검토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뭐 이건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 청약제도를 보게 되면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사실은 그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수록 이제 당연히 청약 점수가 먼저 우선권을 올라가죠, 드는 가점이. 거고. 그래서 이 청약 제도화 그 동일한 잣대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누구를 청년을 우대한다거나 뭐 중장년층을 우대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틀린 생각이라고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청약 제도로 인해서 무주택 기간이 긴 이제 중장년층이 조금 더 유리하다면 그래서 청년층이 어떤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배정을 더 해주는 정도로 이제 좀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것 같으나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에 이제 청년층들이 이 집값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갈 그런 세대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하되 중장년층이 집이 없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렇게 청년층을 위한 집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당연히 중장년층까지 전체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제 청년층을 위해서 조금 더 배정을 하는 것들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령 제한을 없애더라도 좀 비중의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비중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뼈 아픈 얘기, 막 가슴 아픈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새 정부의 많은 거는 기대가 클 겁니다.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영수 교수, 이승훈 소장,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